하이라이트.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되찾아오셨군요. 네, 일주일 만에 빠르게 회복을 해서 왔습니다.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올림픽은 보고 계세요? 네, 사실 인기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예. 저는 그래도 제가 체육 담당 기자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즐겁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메달 땄다고 하면 또 기쁘기도 하고 네. 예, 올림픽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7일 오전에 공식적으로 막을 올린 2024 파리올림픽인데요. 예. 우리 광주 소속 또는 출신 선수들도 열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격의 최대한 선수 광주 최고로에 나와서 현재 경남대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예. 그저께 사격 10m 공기소총 혼성 단체전 예선에 나서서 대구 최고의 반효진 선수와 짝을 이뤘습니다. 623.7점으로 22위를 기록하면서 메달 결정전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개인전에서 서력에 성공했습니다. 예. 어제 사격 10m 공기소총 남자 개인전 예선이었는데요. 630.8점으로 5위에 오르면서 결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결선 언제 있어요? 결선 잠시 후인데요. 예. 오후 7시에 열립니다. 아. 중계를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유도의 이혜경 선수 광주교통공사 소속인데요. 그저께 열린 유도 여자 마이너스 48kg급 32강에서 스웨덴의 타라 바불파트 선수에게 1분 15초 만에 기습적인 세로 누르기 공격을 허용하면서 한판패로 도전을 마쳤습니다. 또 펜싱의 강영미 선수 광주 서구청 소속인데요. 예. 그저께 열린 펜싱 에페 여자 개인전 32강에서 에스토니아의 넬리 디페르트 선수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13대 14로 석패했습니다. 개인전을 마쳤는데요. 단체전에서 서력에 도전합니다. 예. 단체전은 내일 치러지는데요. 송세라, 이혜인 선수와 함께 메달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펜싱 이야기 있죠? 네, 김재원 선수, 강영미 선수와 마찬가지로 광주 서구청 소속인데요. 어제 열린 펜싱 에페 남자 개인전 32강에서 일본의 코키 카노 선수에게 12대 14로 석패했습니다. 좀 점수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굉장히 힘차게 추격을 하면서 12대 13까지 추차를 갔는데 1초를 남겨두고 결국에 추가 실점하면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예. 에페 남자는 단체전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좀 더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죠. 광주 최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불가리아의 칼로야나 날반토와 선수를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4대 대회를 대표하는 그랜드슬램에 도전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인데요.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여정을 굉장히 순조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목요일 오전 2시 30분에 열리는데요. 프랑스의 취쇠페이 선수를 마주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조별리그 2연승을 거두고 8강에 오를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팀에게는 강하고 약팀에게는 약하다는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네, 선두부치기에 도전했던 기아인데요. 예. 추격하고 있는 팀들과 좀 두 자릿수로 승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기준 5위였던 NC 다이노스와 최하위 10위였던 키움 히어로즈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예. 순위표 가운데를 기준으로 윗공기를 마시고 있는 팀과 아랫공기를 마시고 있는 팀을 좀 차례로 만나는 일정이었는데요. 네. 먼저 NC를 상대로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챙겼습니다. 화요일 경기와 수요일 경기에서 연승을 하면서 연승 행진에 8경기까지 늘렸었는데요. 목요일 경기에서 좀 일격을 당했습니다. 연승 행진이 멈추게 되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공교롭게도 8연승이 중단되자마자 연패에 빠졌습니다. 키움을 상대로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떠나는 것인데요. 금요일 경기와 토요일 경기를 연속해서 내주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일요일 경기에서 승리를 챙기면서 3승 3패, 승패 마진은 0이 됐는데요. 승리로 한 주를 마무리했고 연패의 흐름도 끊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NC에게는 강한 면모를 보인 거죠? 지금 8승 1패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 올해 NC를 상대로 9개 구단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천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아인데요. 예. 지난주에 2승 1패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이 10승 2패가 됐습니다.
화요일 경기와 수요일 경기에서는 마운드의 위력이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화요일 선발은 양현종 선수였습니다. 9이닝을 홀로 책임졌는데요. 실점이 단 한 점에 불과했고 95구를 던지는 동안 피안타를 4개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사사구 완투승인데요. 선발 투수가 9이닝을 홀로 책임지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닌데 양현종 선수가 벌써 올 시즌 2번째 완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수요일 선발은 캠 알드레드 선수 맞죠? 네, 네. 알드레드 선수가 5이닝 무실점으로 완투승을 챙겼습니다. 정말 잘했네요. 5이닝으로 어떻게 완투승을 하냐 조금 의아해하실 텐데요. 그러긴 해요. 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알드레드 선수가 5회 초까지 67구를 던지면서 2피안타 1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실점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는데요. 네. 기아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던 5회 말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찌됐든 5회 말은 마쳤고 이 빗줄기가 30분 정도 지나고 잦아들었는데요. 이미 그라운드가 비에 너무 많이 젖어서 경기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 이날 경기를 중단했고 예. 경기 주심이었던 박기택 심판이 2번이나 그라운드에 나와서 상태를 좀 체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결국 중단 36분 만에 강우 코이드가 선언되면서 행운의 완봉승을 좀 알드레드 선수가 챙기게 됐습니다. 예. 일단 5회 말까지 가면은 게임은 한 거로 보는 거죠. 네, 5회 초 이전에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는데 네. 5회를 지나게 되면 그 결과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근데 알드레드 선수에게 제가 경기가 끝나고 가서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예. 저는 기뻐할 줄 알았는데 좀 찝찝할까요? 네, 본인은 네. 5회 말 강우 코이드 승이기 때문에 5이닝밖에 던지질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완봉승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내렸고 다만 그러면서도 뜻밖의 행운에 좀 기뻐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예. 화요일 경기에서는 양현종 선수의 완투승 말고도 또 다른 기록도 나왔죠. 네, 니땀시 살아야.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익숙한 말일 텐데요. 뒷담시 살아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를 광주 사투리로 말하면 니땀시 살아야가 되는데요. 예. 요즘 광주의 김도영 선수 때문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김도영 선수가 KBO 리그에서 31번째이자 기아에서는 3번째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 시즌에는 처음 나온 기록인데요. 특히 김도영 선수가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차례로 때려내면서 내추럴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이클링 히트를 차례대로 완성하면 내추럴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추럴 사이클은 KBO 리그 역사에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996년 롯데자이언츠 소속이었던 김은국 선수가 기록을 했었는데요. 김도영 선수의 이 기록이 더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내추럴 사이클을 4타석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김은국 선수는 안타와 2루타 사이에 아웃이 있어서 5타석에 걸쳐서 완성을 했는데요. 김도영 선수는 첫 타석 안타부터 4번째 타석 홈런까지 4타석 만에 내추럴 사이클을 완성한 첫 주인공입니다. 네. 김도영 선수가 올해 30홈런 30도루 기록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 대단한데요? 이 기록이 완성된다면 올 시즌 MVP 예.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좀 기대가 됩니다. 가능성 있어 보이죠? 네, 충분합니다. 예.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수입 대신에 위닝 시리즈 목요일 경기가 조금 아쉬웠겠어요. 네, 내심 팬들은 수입을 바랬을 텐데요. 그죠? 목요일 선발 투수는 김도현 선수였습니다. 내일 황동아, 양현종, 알드레드 김도현 선수 순서로 선발 로테이션이 조정된 상황이었는데요. 직전 등판에서 5이닝을 2피안타 무사사구 1실점 무차책점으로 막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판에서 좀 극심한 제구난조에 시달렸는데요. 1회에만 무려 6실점을 내줬습니다. 수비 실책도 겹쳤고 예. 자책점은 4점이긴 했는데요. 6점을 주는 동안 아웃 카운트를 1개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2회에도 볼넷의 몸에 맞는 볼까지 내주면서 예. 결국 1.1이닝 만에 조기 강판 됐는데요. 다행히 불펜진이 잘 버텨주면서 남은 7.2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냈는데 초반부터 워낙 흐름이 크게 꺾였잖아요. 타선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 5회 말 김도영 선수의 투런포로 2점, 8회 말 변우혁 선수의 적시타와 소크라테스 선수의 희생플라이어 2점을 따라잡았는데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추격하는 분위기에서 마무리는 잘 되지 않았나요? 근데 키움에게 또 연패를 이어갔네요. 네, 사실
막판에 출격하는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좀 키움 원정 가서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우승을 위해서는 강강약약의 흐름이 다시 나타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하위인 키움한테 발목을 잡혔습니다. 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를 모두 한 점 차로 패배했다는 부분인데요. 우선 금요일 경기는 수비에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내일 선수가 5이닝 5실점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자책점이 2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실점이 수비 실책에서 비롯됐다는 의미인데요. 3회 말에 좀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선수가 2개의 아웃을 잡은 뒤에 연속 볼넷을 주면서 흔들렸는데 여기서 김혜성 선수를 상대로 땅볼을 유도를 했습니다. 위기를 탈출하는 듯 했는데 하필 여기서 1루수 서건창 선수의 포구 실책이 나왔습니다. 네. 타구를 제대로 잡지 못한 건데요. 이 실책으로 1실점이 나왔고 내일 선수가 계속 흔들리면서 수습이 안 됐습니다. 13개의 공을 더 던졌고 추가적으로 3실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체력도 아끼고 실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뼈아픈 실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토요일 경기는 불펜 싸움에서 승패가 갈렸군요. 네, 황동화 선수가 5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했고 7회까지 2대1 근소한 리드였는데요. 8회 말에 불펜이 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마운드에 오른 건 최지민 선수였는데 예. 1사 후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1-3루 위기를 맞았고 도슨 선수에게 희생 플라이를 내주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상현 선수가 등판했는데요.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상대인 송성문 선수에게 볼넷을 내주면서 2사 1-3루가 됐고 벤치에서 후속 타자인 김혜성 선수가 워낙 잘 치는 선수다 보니까 자동고의 사구 사인을 냈습니다. 그 다음 타자인 고영우 선수와 승부를 해보겠다는 의도였는데요. 이 구상이 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고영우 선수가 우중간을 가르는 싹쓸이 3루타를 때리면서 2대5 역전이 됐고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3연패 많이 아쉬운 결과인데 네. 그래도 이제 또 대단한 기록이 또 있었어요. 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인데요. 이땜시 살아야. 예, 김도영 선수 네, 나흘 만에 또 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떤 기록이었습니까? 토요일 경기 4회 초 1사 1루였는데요. 네. 후라도 선수의 초구 145km 투심을 공략해서 가운데로 가장 먼 담장을 넘겼습니다. 이 홈런으로 직접 올 시즌 100득점째를 만들었는데요. 이 100득점이 KBO 리그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소경기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네. 20세 9개월 25일 97경기 만에 뽑아낸 100득점인데요. 종전 최연소 기록은 1998년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이승엽 선수가 22세 1개월 15일 만에 만든 기록이었고 종전 최소 경기 기록은 1999년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이승엽 그리고 2015년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에릭 테임즈 선수의 99경기였습니다. 네. 약 1년 4개월 그리고 2경기를 단축한 정말 대단한 선수 김도영 선수입니다. 예. 8연승 후에 3연패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일요일 경기도 보면 멋진 역전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볼 것은 이 역전승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하는 거죠. 네, 일요일 경기에서 0대3으로 뒤진 흐름이었는데요. 예. 8회 초와 9회 초 2사에서 홈런포만 3방을 쏘아 올렸습니다. 8회 초 2사 후에 최원준 선수가 투런포를 쐈고 9회 초에는 2사 후에 김선빈 선수와 변우혁 선수가 백투백 홈런을 치면서 역전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정말 팬들이 열광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두산 베어스를 먼저 홈에서 만나고 예. 대전으로 올라가서 하나 이글스를 만납니다. 예. 두산은 현재 6위, 하나는 9위인데요. 두 팀 다 현재로서는 약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강강약약의 흐름 좀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FC도 승리 소식이 있었다는 것 전해드리고 네. 그리고는 이제 또 빅매치가 남아 있습니까? 네, 이벤트 경기인데요. 예. 이전이면 사실 올스타전인데 최근에는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팀을 구성을 해서 해외 유명 팀들과 이벤트 경기를 치릅니다. 예. 올해는 팀 K리그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 FC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이 경기에 광주 FC 정호연 선수가 발탁됐습니다. 이번 달 진행됐던 팬 11 투표에서 23,466표를 얻으면서 3명을 선발하는 미드필더 부문 4위로 아쉽게 좀 발탁이 불발됐는데요. 미드필더 부문 1위였던 FC 서울의 제시 링가드 선수가 부상으로 소집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정호연 선수 내일 소집이 되고
하루 훈련을 하고 모레 실전에 나섭니다. 예. 저희가 모레부터 볼 수 있는 거죠? 네, 모레 경기에 나서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궁금하고 다음 주에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